예, 안녕하세요. 저희 플라톤 인문학 TV의 강사 김성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마두로 체포 상태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2기가 들어섰는데요. 2기와 1기가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일기 때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외부의 어떤 테러리스트라든가 핵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공격을 하지 않았죠. 어, 근데 지금은 과감하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지금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일기 때는 그 해외 그 불법 체류자 문제, 이민자 문제, 그 마약이나 이런 단속 문제를 어떻게 해서 해결하냐면 장벽을 세운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과세를 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그런 형태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들어오는 것을 막 미국이 아무리 그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해도 밖에서 완벽하게 차단을 할 수가 없다는 그 결론이 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 부정선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2020년의 선거를 근본적으로 부정선거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어떤 내부에서 부정선거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 그 다음에 불법 체류자들, 그 다음에 어떤 그것을 둘러싼 언론, 그리고 민주당 정치계의 어떤 카르텔, 이런 것들이 외부에서 직접 들어오고 민주당을 자극하고 이런 형태로 지급되면서 부정선거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형태가 나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를 밖으로 막는 것을 중요한 건 아니라 밖에 자체를 이제 개혁하면서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밖을 공격을 하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형태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마두로도 직접 군사력이 가서 직접 체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태국의 어떤 그 캄보디아 공격을 지원하면서 이 범죄의 말하자면 근원지를 소탕하는 그런 작전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밖에 들어오는 세력들이 미국의 민주당과 결탁되고 언론이 되고 이 미국을 결국은 국내 문제가 국제 문제와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온 거죠. 그런 그 과정들 속에서 완전히 이제 트럼프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게 미국이 건전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외부 세력도 바뀌어야 되는구나, 바꿔 나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떤 세계적인 어떤 국제 질서를 재편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재편하고자 하는 그 모습들 중에 하나가 바로 관세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관세 협정을 체결을 했죠. 체결을 하지 않고 팩트시트로만 지금 마련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관세지만은 그 내용에 관세와 연관된 한미 동맹 현대화라든지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언론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유럽에게는 PC 문제, 또 이런 어떤 정치적 올바름, 이런 그 사상적인 문제까지 같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전까지는 유엔이나 어떤 다자 기구죠. 다자 외교를 통해서 세계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미국 중심으로 1대1 외교 관계를 하면서 미국이 세계 질서를 재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 자체도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계 구조 질서를 완전히 바꿔놔야 부정선거라든지 그 마약이라든지 이런 불법 체류자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세계가 질서가 유지될 수 있겠다라고 트럼프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 한미 팩트체크, 한미 동맹 현대화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언론이 무슨 얘기를 해요? 왜 그 온풀법, 온라인 플랫폼법 있죠? 그다음에 정보통신망법, 그다음에 쿠팡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왜 이렇게 개입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한미 무역협정 팩트시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뭐예요? 이 무역협정, 이 관세협정을 통해서 한국과 이런 서구 유럽이 미국 중심으로 다시 정치, 사상 모든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뭉쳐지길 바라고 있는 거죠.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정 간섭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무역협정 팩트시트에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온라인 플랫폼법에 의하면은 미국의 플랫폼 기업을 다른 어떤 기업들과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미국보다 우선적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외교적인 언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왜? 다른 나라들이 미국보다 더 큰 것을 더 큰 대우를 해준다면 이건 차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이거는 뭐야? 미국 기업의 미국 기업을 넘어서는 더 큰 혜택을 다른 나라의 기업에 알리나 테무에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쿠팡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쿠팡 문제도 뭐예요? 알리나 테무에 대해서는 사실 똑같이 지금 개인정보 유출이 됐었어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4천만이 털렸어요. 이게 중국 그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이것을 판단을 하고자 한다면 누구도 판단을 해야 돼요? 알리테무도 이미 지난번에 털렸죠? 카카오페이도 털렸죠? 다 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똑같이 대우를 해줘? 알리페이도 국정조사 해야 되고, 거기에도 과징금 물어야 되고, 거기에도 이같이 똑같은 규제 장치를 해야 되는데 왜 쿠팡만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국인들에 대한 검거도 없었고 사실 확인도 전혀 되지도 않았고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쿠팡이 이런 문제를 미국이 하면서 거기에 보면은 이러한 팩트시트 이러한 동등성을 보장한다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협정이 체결되고 유효적으로 발효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선제적인 조건들이 충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거는 팩트시트 협상은 더 이상 깨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이 쿠팡 알리페이에 대한 이런 불평등 문제를 사실 관세 협상 파기로 하면서 이전에 뭐 연에 뭐 200억 불 우리가 투자하기로 한 거를 뭐 300억 불 하면 되는지 400억 불 하는데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미국 중심 구조로 재편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한미동맹 현대화라고 하는 것도 사실 우리 언론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 팩트시트에는 나와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적용하면서 미국이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얼마 전에 그 이재명이 지금 중국 가기 전에 한 얘기가 뭐 있어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자, 이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미국의 관료들도 하나의 중국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원래 하나의 중국이라는 말을 그 1990년대 그 미중 수교를 하면서 했던 이유가 한 것이 왜 그러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중공이 중국이다라고 하나라고 얘기하면서 대만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바이든까지 쭉 해왔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대만을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국한테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중국은 이 개념 자체를 바꿨죠. 어떻게 바꿨어요? 중국은 하나니까 대만을 통일해야 된다는 논리로 이 언어를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가 대고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만 그냥 중국 언론은 대만을 통일을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 구조는 뭐예요? 한미 동맹 현대화라고 하는 그 팩트시트에 나와 있는 이 모순과 이 구조와 정면으로 부딪힌단 말이에요. 왜 한미 동맹 현대화는 어디를 가 있어요? 중국을 견제하고 아울러 대만까지도 사실 그 영역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재명이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미국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이거 한미동맹 현대화는 충돌이 되네? 이건 안 할 거네? 다시 관세 협정 다시 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모순되는 행동을 할까?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죠. 자, 그러면 그 민주당이라고 하는 이 지지 기반이 어디서 나오는지, 왜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지, 왜 이런 말들이 다 나오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민주당의 지지 기반은 어디죠? 호남이죠, 호남. 그러면 호남의 경제적인 어떤 영향력은 어디가 더 커요? 중국이 센 거예요. 중국이 호남 지역에 투자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호남 지역의 기업들이 중국도 많이 가기도 하고, 이것이 1990년대부터 2010년도 초반까지는 미국과 중국이 이런 갈등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충돌하는 관계죠. 그러면은 이 민주당 지역에서는 뭐예요?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야 호남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역 감정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구조 자체가 지금 뭐야? 미중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서는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거는 이 민주당 집단은
뭐로 해도 자기 목을 조일 수밖에 없어요. 미국한테도 가도 지지 기반이 떨어지고, 중국한테 가면 또 미국한테 쪼이고, 그 팩트시트를 통해서 사실상 모든 함정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런 구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그러니까 단순히 미국이 이 여기까지 신경 쓸까? 미국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미 세계 구조 전체 자체를 미국 중심으로 바꿔놓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거기에 한국은 지금 뭐야? 이 미국과 라이벌인 중국에 가장 가까이 있는 최전방에 있는 그런 상태란 말이죠. 지금 그러면서 뭐야? 미국은 이란도 폭격하고 마두로도 잡아오고 저희 캄보디아도 태국을 통해서 폭격을 하고 그래서 일본은 또 중국이랑 맞짱을 뜨게끔 키워주고 이러면서 점점 포위해 오고 있는 형국이라. 그러면은 결국은 이 같은 구조는 어떻게 돼요? 민주당 정권한테는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점점 이 포악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쿠팡은 그렇게 잔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야? 결론적으로 보면 이 권력 구조는 깨지게 돼 있다. 그 구조는. 다만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이 구조가 빨리 민주당 지역이 빨리 이거를 정권 교체를 하면서 어떤 그 최소한의 데미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구조 속에서 우리 내부의 문제와 민주당 정권의 어떤 미래를 생각을 해야지 여기서 뭐 당장에 뭐 어떻게 갑자기 큰 일이 이걸 구조를 보지 못하고 요 안에만 있다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이 희망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이건 더 큰 틀로 보고 마두라가 저렇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미국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걸까?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보이는 거죠. 국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이 마두로를 체포해 갔을 때 군사력이 이런 미국에 투입이 됐죠. 그러니까 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또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똑같은 논리로 왜 중국한테는 그 얘기 안 하죠? 중국한테는 남해 구단선, 인공 구조물 이거 다 국제법 불법 아닌가요? 러시아의 어떤 그 우크라이나 침공 그 불법 아닌가요? 왜 민주당은 거기다 대고는 불법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미국한테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우리 국제법적 구조를 우리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들어가 있죠. 그럼 국제법을 통해서 이 쿠바를 잡아올 수 있을까요? 쿠바가 아니라 지금 마두로를 잡아올 수 있을까요? 이 두 나라가 다 범죄 국가인데 그리고 이 마두로의 마약과 다 밀매돼 있고 그, 그 부정선거가 다 연루돼 있는 나라들인데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단 말이에요. 유엔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뭐 마약을 제대로 단속하기로 했습니까? 뭘 국제 분쟁의 해결을 하기로 했습니까? 다 중국이 껴가지고 방해놨지. 그 상임이사국들 자체가 범죄 국가들인데 어디다가 그걸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 전부터 얘기를 하죠. 마약이나 부정선거나 이런 거는 국제 범죄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이걸 해결을 해야 돼. 근데 유엔에 내가 해봤자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방어권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지 자기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두로는 잡아야 되는 거였어요 원래. 이 민주당은 무슨 뭐 중국이나 이런 데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얘기도 안 하고 왜 미국에 대해서만 이런 얘기를 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과연 뭘까? 그리고 이재명은 지금 중국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오늘 아침에 그 백악관 홈페이지에 김해공항 사진이 있으면서 트럼프가 FAF 까불면 죽는다 라는 걸 게시해놨죠. 왜 했을까? 중국 가는 날.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국제정세는 틀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역행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 조류를 타야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 이걸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살 길이다. 이런 것이 결론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